오랜만입니다. 수업 번호 14예요. 우리 시험 범위까지 공부를 했었고 이제 이어서 1차 방정식을 배우도록 할게요. 우리가 1차 식을 배웠었는데 1차 식과 1차 방정식은 과연 뭐가 다른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일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우리가 등식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등식. 뭐냐면 등호를 사용한 식이라는 거예요.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을 등식이라고 할 건데 이 등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예전부터 항상 함부로 적으면 안 된다 막 얘기했잖아요. 왜 그랬었냐면 이 등호를 적는 순간 얘는 이 등호를 기준으로 옆에 있는 쪽 걔를 왼좌에서 좌변 오른쪽 우변이라고 할 거거든요. 이 좌변과 우변을 통틀어서 양변이라고 말을 할 건데 이 등호를 쓰면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걸 표현하려고 하지 않을 때는 등호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많이 썼었냐면 다음 수의 역수를 구하시오. 3분의 1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이거의 역수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3분의 1과 3은 좌변과 우변이 같나요? 같지 않죠. 이럴 때는 이 등호를 이렇게 적으면 안 되거든요. 이럴 때 그래서 화살표로 우리가 많이 표현을 했었고 오늘 그래서 드디어 등호를 적을 수 있는 이 등식이라는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서 같이 이렇게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에요. 근데 얘처럼 그냥 띡 써있는 1차식이나 이렇게 부등호가 있는 애들은 등식이 아닙니다. 그럼 문제 1번에서 어떤 게 등식인지를 여러분들이 교실에 와서 한번 찾아보고요. 문제 2번에서는 선생님이 2번만 같이 풀어보면 어떤 수 A에서 8을 더한 값은 A에서 8을 더한 값은 이거죠. 걔가 뭐랑 같대? A의 2배에서 그럼 A의 2배는 2A죠. 3을 뺀 값, 여기에서 3을 뺐으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거와 같다라고 말했으면 뭐로 표현해야 돼? 등호를 딱 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등호를 사용한 등식을 표현하는 거 교실에 와서 연습을 할 거고요. 이제 등식의 성질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기는 교실에서 와서 수업 시간에 하긴 할 건데 대략적으로 선생님이랑 보면 얘들아 이 1번 그림과 2번 그림을 비교했을 때 여기 보니까 한쪽에 하나씩 더해졌죠. 그래도 이 무게는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가 1번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 양쪽에 똑같은 걸 더해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2번 여기에서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걸 하나씩 뺐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할 수 있는 건 양쪽에서 하나씩을 똑같은 걸 똑같이 빼면 걔네들도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고 3번 볼게요. 원래 있던 게 2배로 늘어났어. 원래 있던 게 2배로 늘었었어. 그럼 원래 똑같던 애라면 그거를 2배 해도 똑같다. 그치? 그리고 이것을 반으로 나누어도 똑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봤더니 이렇게 등식의 성질은 등식의 양변이 같은 수를 더해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 같은 수를 빼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 그리고 같은 수를 곱해도 등식이 성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양변에 0이 아닌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을 해요. 이거에 대한 문제를 보면 이건 이제 문제를 풀 때 많이 쓰먹게 될 텐데 예를 들어 3x-1이 5래요. 근데 우리가 니은의 방향으로 가려면 양변에 어떤 일을 했을 때 3x-1이 3x로 바뀔까요? 여기에 플러스 1씩을 더하면 이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이 없어지니까 3x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기억에서 니은으로 바뀐 거는 어떤 성질을 이용한 거냐면 첫 번째 성질이겠죠. 같은 수를 더했었던 거예요. 기억에 있는 식에서 양변에 똑같은 수 1을 더해서 3x는 6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그 다음에 5x는 20이었는데 x는 4로 바뀌려면 양변에 같은 수를 곱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같은 수라는 게 5분의 1이 될 거예요. 이거 봅시다. 5x에 5분의 1을 곱하고 20에도 5분의 1을 곱하면 얘는 정리하면 5 곱하기 x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약분돼서 x로 바뀌고 얘는 4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간 건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한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양변에 똑같은 수를 더했다, 똑같은 수를 곱했다 라고 말하기가 너무 귀찮아서 또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그게 바로 이항이라는 거거든요. 항을 이사시킨다는 거예요. 이 항은 항을 이사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 x-2가 11이래. 근데 우리가 x가 얼마인지가 궁금한 건데 우리는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마이너스 2를 없애야 되잖아요. 얘가 지금 우리한테 거슬리는 애잖아. 그럼 얘를 없애려고 양변에 플러스 2씩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얘를 계산해서 0으로 없어지니까 x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과정을 다 잊어버리고 결과만 봤을 때 여기에서 여기로 갔을 때 여기 있는 마이너스 2가 마치 이 등호를 기준으로 좌쪽, 왼쪽 좌변, 왼쪽 집에서 오른쪽 집으로 이사를 한 것 같이 보이는 거야. 그쵸? 이사를 한 걸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이항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이 이사 갈 때 어때요? 부호를 바꿔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등호를 기준으로 이사를 갈 때는 항상 부호를 바꿔서 이사를 가야 한다. 이걸 이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 4번에서 보면 각각의 항들을 이항시키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6x는 한 다음에 이 등호를 기준으로 얘를 오른쪽 집으로 이사 보내는 거야. 부호를 바꿔서 이렇게. 이게 이항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사실 왼쪽 집에 있는 애 오른쪽으로 이사시킬 때 부호 바꿔서 하면 되고 오른쪽 집에 있는 애를 왼쪽 집으로 이사 보낼 때도 부호 바꿔서 이사 보내면 되겠죠. 그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방정식과 그 해라는 게 뭐냐면 x의 값을 구한 거가 해라는 건데 이 함께하기를 나랑 같이 해보자. 여기서 2x 플러스 6은 10 이게 참이 되고 싶대. true가 됐으면 좋겠대. 거짓이 아니라 참이 됐으면 좋겠대. 근데 x 자리에다가 1도 대입해보고 2도 대입해보고 3도 대입해볼 거거든요.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1을 대입하면 x 자리에 1이 대입되는데 이거는 2 곱하기 x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고 플러스 6이니까 8이죠. 좌변의 값은 8인데 우변의 값이 10이에요. 이거 등호로 맞나요? 아니죠. 얘는 거짓. x 2번에 2를 넣어볼게요. 2 곱하기 2 더하기 6. 얘는 계산하면 10이죠. 그럼 좌변이 10이고 우변이 10이네. 이게 바로 참이 됐어요. 이렇게 참이 되게 만드는 그 x값을 이 등식에서 해라고 불러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여러 개 나와요. 개념이. 첫 번째, 방정식. 방정식이 뭐냐면 어떤 x값에 따라서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는 x가 있는 식이에요. 그게 바로 등식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걸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x에 대한 방정식이겠죠. 근데 그때 그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어서 우리가 뭔지 모르겠는 그 정해지지 않은 그 아이 있죠. 미지의 수, 미지수라고 합니다. 그 x를 방정식에서 미지수, 정해지지 않은 수잖아요. 이 x가. 그렇죠? 미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참이 되게 하는 x값은 딱 한 개 정해져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서는 2를 대입했을 때만 참이 됐죠. 그럼 그 x가 2일 때 그 2라는 값을 우리는 해라고 부릅니다. 해. 근이라고도 말해요. 그래서 해를 모두 구하는 거. 해를 모두 구하는 그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방정식이 뭐라고?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그 등식이 있는 식. 그걸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하고 그때 그 정해지지 않은 그 x, 미지의 수, 걔를 미지수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참이 되게 하는 그 미지수가 참이 되게 하는 그 값을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방정식을 풀어라 라는 것은 그 해, 참이 되게 하는 그 x의 값들을 모두 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 등식에서는 얘는 방정식이죠. x에 대한 방정식. 그리고 여기서의 x가 미지수가 될 테고 여기서는 x에다 2를 넣었을 때만 이 등식이 참이 됐잖아요. 그럼 그 2가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교실에 와서 5번, 6번 문제를 풀게 될 거고요. 한 문제만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까요? 해가 3인 방정식을 모두 찾으라는 것은 x자리에 3을 대입했을 때 참이 되는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 4번을 나랑 같이 풀자. 좌변에다가 x에 3을 넣으면 3 빼기 4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죠.
우변은 마이너스 3분의 1에다 3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1이죠. 어때요? 좌변과 우변이 같아요. 그럼 이건 참이 됐죠. 결국 얘는 x가 해가 3인 방정식이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 더. 항등식은 뭐냐면 항상 참이 되는 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그런 식이 뭐가 있냐면 이거 봐요. x 더하기 3x가 4x니. 근데 이건 얘들아 얘를 그냥 계산만 해도 4x잖아. 그치? 동류항이잖아. 동류항. 계산하면 4x죠. 4x는 4x냐? 당연히 4x는 4x죠. 이런 거는 x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참이죠. 그런 애들을 항등식이라고 따로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러면 항등식을 모두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좌변과 우변이 똑같은 식인지를 확인해서 맞으면 맞다라고 하면 돼요. 그럼 이런 것도 좌변을 정리해보고 우변을 정리해서 두 개가 똑같다면 그거는 항등식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14 학습지 14가 마무리가 됐어요. 시청률이 높기를 바라며 안녕.